어느 시골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벽 4시 마을이 잠든 시간에도 어머니는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온 그녀의 삶에는 수많은 희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어린 나이에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어머니는 하나의 소망을 품었습니다. 우리 아들만큼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게 해줘야지. 그래서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반찬 가게는 마을의 사랑방처럼 자리 잡았고 그녀는 그곳에서 아들의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노력 끝에 아들은 명문대에 입학하고 결국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었고 어머니는 세상 무엇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성공 이후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는 점점 더 큰 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한 통조차 점점 줄어들었고 어머니가 먼저 찾아가도 바쁘다며 돌려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엄마, 나 검사야.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조심해야 돼. 아들의 말은 어머니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그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돌아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요. 짧고도 차가운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소식이 반가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내 아들도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그러나 상견례를 앞둔 어느 날 아들이 어머니에게 믿기 힘든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이번 상견례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어머니에게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이유를 묻자 돌아온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오시면 상대방 집안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가 반찬 가게 하시는 거 부끄럽잖아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어머니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과거와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머니는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인생에서 나를 지우게 할 수는 없어. 결심한 어머니는 상견례 날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상견례 장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상견례 장소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이미 어색했습니다. 신부 부모님은 그녀를 보고 당황한 듯했으며 아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어머님, 먼 길 오셨네요. 아들 결혼하는 날인데 제가 빠질 수 있나요? 그 말에 신부 어머니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이 자리에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자리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대화처럼 보였지만 아들에게는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들은 발끝만 내려다보며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이 아이가 오늘날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제가 반찬을 팔아서 교육비를 댄 덕분입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신부 가족은 어색하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아들은 머리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혼자서 키우신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 아들이 잘 커준 덕에 보람이 있었죠. 어머니는 자신의 말을 끝으로 대화를 이어가려 했지만 아들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다고 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스스로 얘기해야지. 그런데 어머님, 혹시 반찬 가게를 아직도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일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신부 아버지는 눈살을 살짝 찌푸렸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어머니를 말리려 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이러지 말아요. 내가 이러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는 걸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신부 가족은 점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신부는 아들을 쳐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어머니랑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신부 어머니,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상견례는 그날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계기로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더 깊어졌습니다. 상견례 후
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라는 사실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고, 아들은 어머니가 상견례 자리에서 보였던 행동이 결혼에 악영향을 미칠까 걱정했습니다. 엄마, 왜 꼭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어야 했어요? 그냥 조용히 계셨으면 좋았잖아요. 조용히 있으라고? 내가 널 위해 어떤 희생을 했는지 다들 알아야 했어. 내가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그건 내 문제야. 상견례 이후 신부와 아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신부는 어머니를 존중하지 않는 아들의 태도에 실망했고, 결혼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는 게 정말 옳은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가정을 꾸리면 나나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대할 건가요? 그게 아니야. 그냥 복잡해서 그래. 엄마가 너무 다르게 보여지길 원했어. 당신이 가족을 부끄러워한다는 건 큰 문제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겠어요? 어머니는 아들이 찾아와 사과하기를 기다렸지만 아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가 먼저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네가 내게 화가 났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내가 내 삶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면 나도 너의 선택을 존중할 수 없다. 엄마,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좀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었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 내가 자랑스럽지 않았던 적이 있었니? 하지만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는 건 내게 상처야. 신부의 부모님도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에게 어머니와의 관계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야. 너희 어머니와의 갈등을 풀지 않으면 이 결혼은 성공할 수 없어. 이 말은 아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아들과 어머니 사이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부끄럽게 여긴 자신을 합리화하려 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부끄러운 사람인가? 내가 잘못한 걸까? 어머니는 한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어나 반찬 가게를 열었지만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웃음을 잃었습니다. 사장님,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신부 역시 아들과의 대화에서 계속 어머니와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시하기를 바랐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몰라. 그냥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서 그래. 그 자리를 망친 건 엄마야. 그게 정말이에요? 아니면 당신이 어머니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건가요? 신부의 말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하지 않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그녀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스스로 먼저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내가 전화를 걸면 아이가 부담스러워할까? 아니면 더 화를 낼까? 그녀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 내려놓으며 망설였습니다. 그때 반찬 가게에 오래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랐어? 무슨 일 있어? 아들 결혼 준비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들도 다 알 텐데 왜 그런 걸로 고민해? 직접 말해. 그게 제일 빠르다니까. 한편 아들은 신부와의 대화를 통해 점차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한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었을지 상상해봤습니다. 엄마가 내게 어떤 희생을 했는지 너무 쉽게 잊고 있었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그는 드디어 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를 걸면서도 손이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저예요. 네가 웬일로 전화를 다 했니?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상견례 날 엄마한테 했던 말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사과를 듣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그런 말을 할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과하니 내 마음이 조금은 풀린다. 엄마,
앞으로는 정말 다르게 행동할게요.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고 서서히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이후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어머니는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은 신부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사건은 아들과 어머니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가정의 가치는 성공과 자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임을 배운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결국 관계를 회복했으며 아들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어머니 역시 아들의 성장을 바라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갈등을 넘어 우리가 받은 사랑의 가치를 얼마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사와 존중을 표현하는 것은 늦지 않았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가족과의 갈등이나 화해의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어머니와 아들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머니의 결심과 아들의 후회는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감사와 존중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가족 간의 사랑은 자주 표현하지 않으면 잊혀지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사랑해요라고 말했나요? 오늘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신다면 함께 더 깊은 교훈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